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조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제5회 실전 모의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을 보면 알아서 척척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고 기계가 하나 보이네요. 자, 2번 말 한마디로 음악을 켰다 껐다. 여기도 기계가 하나 보이네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일은 무엇인가요? 사진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알아서 척척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로봇 청소기입니다. 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죠. 로봇 청소기. 척척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일을 아주 잘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알아서 척척 잘 구석구석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맨 끝쪽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기계의 로봇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자, 1번에 2번 이는 무엇인가요? 사진에 대해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음악을 켰다 껐다. 음악 켜줘 하면 음악을 켜주고 음악 꺼줘 하면 음악을 꺼준다는 거죠. 뭐예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자, 손으로 눌러서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말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그런 스피커죠. 인공지능 스피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에 1번 로봇 청소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로봇 청소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직접 청소기를 돌려야 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버튼만 누르면 사람이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집안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로봇 청소기는 버튼만 누르면 사람이 청소기를 밀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해요.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입니다. 요즘은 그냥 예약을 해서 밖에서 외출한 사이에 청소기를 또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직접 청소기를 돌려야 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버튼만 누르면 사람이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집안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2번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예전에는 전자제품의 버튼을 직접 눌러서 켜거나 껐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집안의 전자제품을 켜거나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껐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때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켜줘, 꺼줘 말 한마디로 집안의 전자제품을 켜거나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도 해줍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편리하다 그런 얘기죠. 3번 로봇 청소기나 인공지능 스피커 외에 땡땡씨가 알고 있는 최신 제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3D 프린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뭐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 뭐 무인 가게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최신 제품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했는데 최근에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을 해주는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소개하고 있네요. 운전은 보통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는 어떠냐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보급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3번에 2번.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기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버 로봇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와 샤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봇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사람과 달리 감정이나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에 따라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로봇을 활용하는 것의 좋은 점, 장점과 나쁜 점, 단점을 말해보세요 했네요. 자,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었어요. 로봇이 뭘 하냐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다, 제품을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요. 자동차 공장 같은 곳에서 로봇이 이제 자동차 조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의사 대신 로봇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실버 로봇이 있다고 해요. 실버 하면 이제 노인들을 위한 로봇인데요. 실버 로봇의 경우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식사와 샤워를 도와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봇이 있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말했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단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일했던 곳에 로봇이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우려, 염려, 걱정,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사람과 달리 로봇은 어때요?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법을 어기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용의 단점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셨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땡땡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나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자, 직장 생활을 해봤는지 경험을 묻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어요? 질문했네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야근을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월급이 적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야근, 밤에 일해요. 야근을 해서 밤에 일해요. 야근을 해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는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야근해서 힘들어요. 또 월급이 적어서 좀 어려워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힘들어요. 뭐예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말하죠.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자,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뭐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그쵸?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대인관계입니다. 말했네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힘들다 얘기했네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2번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비결, 그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맡은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업무 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변의 상사와 동료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 내가 맡은 업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말해요. 회사에서 하는 일. 업무 내용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리지 않게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 다음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각하면 안 되고요. 자,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쇼핑을 해요? 안 되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상사나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관계, 둥글둥글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동료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회사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피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온돌이 있습니다. 1번. 한국의 온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요리를 할 수 있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지금은 온돌의 방식을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해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로 흐르게 하여 집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돌을 사용했는데요. 이 온돌은 왜 만들었냐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고요.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이 연기가 지나가면서
방 바닥이 따뜻해져요. 방바닥이 따뜻해지도록 만든 것을 온돌이라고 하죠. 요 아래에다가 이제 따뜻한 연기가 지나가서 굴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서 여기다가 솥을 놓아요. 솥을 놓아서 솥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뜨거워지니까 여기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할 수 있고 부엌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좋죠. 온돌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방을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한 가지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을 떼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두 가지를 해결한 거죠. 자, 요즘 여러분 보면 한국의 집에는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보일러도 온돌과 비슷하죠. 물을 뜨겁게 데워서 이 물이 방바닥을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의 방식을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해서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로 흐르게 하여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2번. 땡땡씨의 고향에서는 난방이나 냉방을 어떻게 하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은 겨울이 길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한국보다 훨씬 춥지만 한국과 같은 보일러는 없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난방을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온풍기나 전기 히터 등을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창문의 틈을 잘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집안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향은 겨울이 길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한국보다 훨씬 추워요. 춥지만 한국과 같은 보일러는 없습니다. 말했네요. 자, 이 사람 고향에서는 난방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 많지 않은데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온풍기나 전기 히터를 구매하다 사서 온풍기를 돌려요. 전기 히터를 돌려요. 그리고 창문의 틈을 잘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옷을 두껍게 입어요. 따뜻하게 입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방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라 벽에 라지에이터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와서 따뜻하게 해요. 그쵸? 그래서 뭐 라지에이터를 사용해서 방을 따뜻하게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평가 말하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종합평가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